떠나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80년대 서울 쌍문동의 한 골목을 마주한 채 알콩달콩 살아가는 5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마을 공동체가 건재했던 그 시절 이웃이란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가족 그 이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빠른 도시화의 흐름 속에 개인주의 삶이 보편화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웃의 정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웃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요즘 가족 못지않은 정을 나누는 이웃이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함께 사는 세상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아이들이 흥겹게 뛰어놉니다.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덩치 큰 나무들 사이로 뛰놀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은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신기한 배네. 그래서 배달로 이렇게 점프했어요. 하도 없는 알록달록 흔한 장난감 하나 없지만 자연이 내어주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훌륭한 놀이 친구. 아름드리 나무 아래 아빠들이 만들어준 모래 놀이터는 세상 어느 곳보다 소중한 아이들만의 공간입니다. 먹으면 안 돼. 목에 먼지가 많이 묻어서. 이웃 할머니의 딸기밭도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차지. 잘 따는데? 노느라 허기진 아이들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한 딸기 냄새에 이끌려 너나 할 것 없이 밭고랑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와, 그것도 크다. 하트 같아요, 하트. 진짜 하트 모양이네.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한 입 가득 베어 무는 아이들. 얼굴과 손에 붉은 딸기물이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자연이 주는 수확의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실컷 먹고 또 집에 가서 오빠들 아빠 줄 생각에 열심히 따고 있어요. 오래전 문 닫은 시골 학교를 고쳐 만든 이곳은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들이 옹기종기 모여도는 보육 공동체입니다. 취업 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여느 어린이집과 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함께 딸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아이 키우면서 엄마와 그걸 나누고 싶어 해요. 옛 공동체 문화였던 품앗이를 육아에 접목한 이른바 공동육아입니다. 유진아 잘 지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 사람이 짝을 이뤄 돌아가며 보육과 식사도 책임집니다. 농촌 지역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를 오롯이 혼자 키워야 했던 젊은 귀농귀촌인 부부들. 가끔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이를 함께 키워보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연고도 없이 여기 와서 이제 아이 친구도 되고 어른 친구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같이 있어주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같이 많이 힘을 보태지는 못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좀 유지가 될 수 있었고.
3년 전 세 가정이 모여 시작한 품앗이 공동육아. 입소문을 타고 공동육아 철학에 공감하는 부모들이 하나 둘 찾아오면서 지금은 13가족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냥 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좀 시간 지날수록 정말 더 좋은 곳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서로 위안이 된다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예, 이렇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걸 이렇게 풀어봐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자는 육아 철학을 공유하며 공부도 하고 모임도 꾸려가면서 낯선 귀농 귀촌 생활과 홀로 육아에 지쳤던 부모들도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를 전적으로 전담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약간 우울감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다른 엄마들하고 육아의 고충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공동육아를 했는데 사실 생활해 보면 제 친구도 생기고 또 언니들도 생기고 오빠들도 생기는 기회가 됐거든요. 이렇게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덜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자랄 수 있게 되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육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해온 시간만큼 완벽한 타인이었던 이들은 이제 가족 못지않은 두터운 신뢰로 뭉쳤습니다. 친정 엄마가 이제 아이를 보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겨도 엄마는 아이를 소중하게 해줄 거고 존중해줄 거고 지켜줄 거라는 그런 무한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엄마들, 이모들은 내 아이를 선생님들은 그렇게 봐줄 거라는 그런 마치 가족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되고 편한 거죠. 같은 교육관을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족과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웃이 되는 거죠. 정말 속내를 풀어낼 수 있는. 여섯 해 전 아내와 함께 완주의 한 시골 마을로 터를 옮긴 박대선 씨. 출판사를 다니던 경력을 살려 지역의 한 서점에서 틈틈이 일하며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히 뭐 여기 농사를 지러 귀촌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아닌데 와 보니까 좀 더 이곳에 맞는 생활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좋은 이웃도 만나고. 귀농 귀촌한 인근 지역 부부들이 모처럼 박대선 씨 집에 모였습니다. 어쨌든 화학농성을 쓰지 않고 짓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요. 박 씨가 농사에 도전해보겠다며 도움을 청하자 열일 제치고 달려온 겁니다. 한쪽에선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준 이웃들을 위해 박 씨의 아내 장현진 씨가 먹음직스러운 새참과 막걸리를 한가득 준비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밭에 가서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맛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아늑한 산 아래 생강밭에 모인 이웃들. 저마다 연장 하나씩 손에 들고 밭을 점령한 풀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손이 빠르지 않으면은 이 풀이 뒤에서 금방 자라. 앞에서 뽑고 뒤에서 또 자란대 풀이. 의욕만 앞선 박 씨에게 귀농 선배이자 이웃들은
밭농사 기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새참 좀 드시고 가시죠. 꿀맛 같은 새참 시간. 대선시의 생강농사를 위하여! 이른 더위에 애쓴 서로를 격려하고 아이고 풀꽃이라고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농사 지식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생강은 지푸라기를 깔아야 돼. 심고 나서. 풀도 안 나고 수분도 마르지 않고 그 지푸라기 또 거름이 돼 나중에. 5월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때쯤 십시일반 도움을 준 이웃들 덕분에 막막해 보였던 풀매기도 끝이 보입니다.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농사.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이웃사촌의 정은 그대로입니다. 보통 이제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뭐 밭에다가 뭐 심고 있으면 와서 많이들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뭐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예 하면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또 남는 것도 있고, 예,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귀농귀촌 1세대 선배들도 새내기 귀농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생각입니다. 시행착오를 덜 겪고 무엇보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이웃의 정을 느끼길 바랍니다. 먹거리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이웃 사촌이 되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걸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품앗이가 사라진 것이 참 안타깝고 지금은 담이 높아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진짜 나만 잘 싸면 된다. 그게 참 각박해졌죠. 근데 여기서부터 부활을 하려고요. 흐르는 물에 방울토마토를 씻고 먹기 좋게 다듬은 뒤 작은 도시락에 담습니다. 주부 이영선 씨가 토마토가 담긴 도시락과 메모를 아파트 공동 현관에 있는 작은 탁자에 올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옆집에 사는 정아라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정 씨의 눈에 띈 과일 도시락. 빈속에 출근하는 일이 잦은 정 씨를 위해 바로 앞집에 사는 이영선 씨가 마련한 겁니다. 아라가 직장을 나가니까 이제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항상 못 챙겨 먹고 출근하는 그 마음이 어떨 때는 참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짠한 마음,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애기 키우면서 출근하는 모습에 이렇게 아라가 좀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이웃이 누군지 몰라 불통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아파트. 이영선 씨와 정아라 씨가 사는 이 아파트 12층 내 가족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건 무엇일까? 소소한 주전부리부터 건강을 염려한 마스크, 계절이 느껴지는 꽃장식까지. 공동 현관에 놓인 작은 탁자에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열쇠 패드가 열리지 않았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때 몇 시간을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앞집 언니가 그때 우연히 이제 저희를 보고 집에 와서 계속 한국에 와서 이웃들하고 친해질 거라는 어떤 기대는 한 번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제 앞집, 옆집 뭐 두루두루 이렇게 친해지는. 직장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육아부터 살림, 여행 등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순간도 그때뿐이야. 우리 집은 너무너무 이웃하고 잘 지내는데 항상 그거를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되게 자랑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웃의 정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내 가족의 모습은 다른 이웃들에게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층에 이제 옆집하고 저희 두 집밖에 없는데 또 그 두 집밖에 없어도 어떻게 보면 옆집은 또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교류가 별로 없어요. 또 이렇게 같은 층에서 진짜 파자바람으로도 옆집 갈 수 있고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이게 부럽고 네 좋아 보여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뭉친 네 가족. 이영선 씨네 큰아들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마치 내 가족의 일인 듯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이웃들의 마음에 주인공도 수줍게 화답합니다. 군생활 힘들 때마다 항상 여기 있는 분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그동안 저 제대할 때까지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가족보다 더 가깝고 가족보다도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저희도 작년에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또 정말 힘들었었는데 또 옆에서 이 친구들이 있어서 또 많은 위로가 됐고. 제가 이제 서울에 살다가 8, 9년 전에 이제 전주 처음 이제 내려왔는데 정말 너무 좋은 이웃사촌을 만났고 이런 자리 당연히 저희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친구가 이렇게 안 불러줬으면 오히려 제가 더 섭섭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겁니다. 24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전주의 한 아파트. 주말 아침부터 아파트 앞마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먹어. 이거 동생이랑 먹어. 이거 하나 먹어. 먹음직스럽게 익은 수박을 자르고 소복이 담은 떡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이웃들과 안부를 주고받습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은 동네 어른들의 몫입니다. 맛있게 먹어. 네 해야지 빨리. 네. 나안 먹어. 아파트 화단을 예쁘게 꾸미자는 제안에 주민들이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군여에서 오늘 나무 심기를 한다고 해갖고 저희가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와서 애들하고 같이 한번 심는 거를 해보려고 나왔어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삽과 호미를 들고 굳은 땅을 뒤집고 돌과 잡초를 골라냅니다. 흙을 주세요. 흙을. 옳지. 나무야 잘 자야. 완전히 현장 체험학습 같네. 모두가 힘을 모으니 수백 포기 꽃과 나무를 심는 일도 일사천리. 아파트에서 공동체 문화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가족과 같은 이웃의 정이 그리워 이 아파트에 둥지를 트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고 지금 또 다시 아이와 함께 이사 온 거거든요. 화목과 이런 공동체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저도 배우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챙겨주는 옛 공동체 문화가 그리운 어른들은 아파트 일에 힘을 보태는 젊은이들이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좋네요. 지금 놀러 가고 그럴 마음도 있을 텐데 마을 행사다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비록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손도손 살며 쌓은 정 때문에 흔히 겪을 법한 갈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망가네. 아니 놔둬봐. 여기 타야지. 서로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가도 알고 아이들 시집 가서 뭐 이게 딸 낳는지 아들 낳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또 노인분들은 노인분대로 또 이게 어디 아프셨는가 입원하셨는가 그걸 다 소소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원에서 살던 박현주 씨. 삼 년 전 가족과 함께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한 땀 한 땀 수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바쁘고 즐겁게 사는 요즘과 다르게 사실 전주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오는 바람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과 멀어지면서 한때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 내려와서는 그런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낯선 타지에서 외로움에 갇혀 지냈던 박현주 씨가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이웃들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도 딸기 사왔어요. 그냥 와도 되는데. 아니 딸기가 너무 맛있어갖고. 미안하게 나는 그냥 비빔국수 하려고 어디 불렀지. 맛있겠다. 비빔국수 좋아하는 자기가 이상한가 봐. 언니가 채 써세요? 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안녕, 채잘 쓴다. 채잘 써요. 소리가 애사롭지가 않다. 나 면을 삶을게요. 함께 점심을 준비하면서 소소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친정이요? 네, 친정 엄마 생신이셔가지고. 그래요? 좀 이따가 언니 간장게장 싸줄 테니까. 네. 이거 좀 가져가요, 언니. 네. 몇 마리 안 되는데. 덕분에 간장게장 먹었네. 저는 사이즈에서 보느라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찰떡 호흡으로 뚝딱 차려진 비빔국수 한 상. 정성으로 차려낸 국수 한 그릇 속에는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준 이웃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외지에서 왔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심한 A형이라서 많이 좀 이렇게 소갈이를 많이 해요. 근데 언니가 어떻게 좀 그거를 먼저 알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차도 한 잔, 차 한 잔 하자고 하면서 저를 먼저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저는 학교를 다 인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좀 전주는 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혁신도시에 다시 또 정착을 해서 지금 이웃 간에 살아가는데 현주 씨를 알게 돼서 그나마 좀 마음의 문도 열린 것 같고, 좀 그러면서 많이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어둠이 내린 저녁, 박현주 씨와 김혜숙 씨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처럼 전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주민들이 함께 모여 합창단 연습을 하는 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 고단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산속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늘 주변에 있지만 가끔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정말 힘들 때 저에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주는 정말 소중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 사는 게 팍팍하다 못해 삭막하기까지 한 오늘날.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 간의 정은 옛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작은 용기와 노력만 있다면 이웃사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친구나 이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과 저는
그런 이웃을 이곳에서 만난 것 같아요.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를 맞아주는 게 가족도 있지만 이웃사촌으로서 그 뭐 다른 이웃사촌의 조카도 있고 또 다른 친구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큰 힘도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은 부분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아니면 사실 사실 도시에서는 그런 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해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분명히. 이웃은 저에게는 신이 주신 축복, 더불어 복권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네. 늘 감사하고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어요.